돼지국밥의 도시 부산에 오히려 역으로 서울에서 전파된 음식이 돼지곰탕입니다. 과연 돼지국밥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돼지곰탕집 두 곳을 소개하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하알이 생각하는 돼지곰탕. 자, 반짝이 여러분, 저는 돼지국밥집만 200여 곳 넘게 다니면서 돼지국밥은 돼지고기와 부산물을 넣고 끓여내는 돼지고기 맛의 진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돼지 머릿고기에 주목한 적도 있었습니다. 돼지국밥 또한 그 세계관을 확장해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부산의 돼지곰탕집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물은 맑고 돼지고기는 얇고 넓으며 토핑, 식기, 인테리어에 상당히 신경을 쓴 한마디로 철저히 기획해서 나온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돼지곰탕은 돼지국밥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국밥은 돼지뼈 부위도 다양하게 쓰고 돼지고기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돼지곰탕은 프리미엄 돼지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곰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핀셋처럼 딱 집어서 기획된 돼지국밥의 한 종류. 그럼 벚커적 K를 전면에 내세운 돼지곰탕 두 곳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자, 반짝이 여러분, 첫 번째 식당을 찾아 부산 광안리에 왔습니다. 2026년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선정된 곳입니다. 바로 진돼지곰탕입니다. 오픈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미쉐린에 선정돼서 놀라웠습니다. 하루 딱 100그릇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돼지곰탕집들을 제법 갔었지만 진돼지곰탕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돼지곰탕의 핵심 재료에 대한 설명도 있어 읽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공간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판을 보면 곰탕과 온면이 있고 독특하게 평양냉면도 있습니다. 역시 돼지곰탕집답게 핀셋처럼 특정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표기.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따뜻한 물과 함께 비타민 하나를 주는 것도 재밌습니다. 음식을 어떤 식기에 담아주는가에 따라 그 느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는 찬들은 담겨진 그릇 덕택에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곧이어 돼지곰탕이 등장합니다. 만약 돼지곰탕이 뚝배기에 담겨져 나왔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맛보기 수육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돼지곰탕의 모습입니다. 얇고 넓게 썰린 돼지고기와 맑은 국물, 잘게 썬 실파, 거기에 부추 오일을 떨어뜨린 모습. 국물부터 먹어봤습니다. 저는 돼지곰탕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희한하게 닭을 섞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추 오일에선 부추향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밥, 벚꽃 향리쌀과 신동진쌀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쌀에서 느껴지는 진한 풍미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맛보기 수육을 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껍질도 보이는데 토치로 한번 그을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일식 라면에서 토핑으로 올려주는 수비드된 전지쌀의 맛과 비슷합니다. 돼지곰탕에는 얇은 고기가 제법 많이 들어있는데 돼지고기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어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를 펼쳐봤더니 그냥 고기 이불이 되어서 곰탕을 다 덮어버립니다. 저는 돼지곰탕의 얇은 고기는 양날의 검이라 생각합니다. 매운 오이 무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밥에 매료됩니다. 누룽지만큼의 구수한 맛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국물에 토렴된 밥알의 질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인트는 되려 돼지국밥집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밥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얇은 고기는 분명 육향도 좋고 고기질도 좋다고 느껴지지만 입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고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돼지곰탕집들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고기를 접시에 덜어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데 저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김치는 살짝 서울 깍두기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까 돼지곰탕의 국물이 닭육수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도 육수를 끓일 때 돼지국밥집들보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충분히 기본 국물을 즐겼으니 고추지라고 들었던 다대기를 투입시켜 봅니다. 보통 돼지국밥에 양념장을 넣으면 감칠맛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의 양념장은 국물을 해치지 않으면서 깔끔 산뜻한 매운 기운만 살려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물을 마셔보니 돼지국밥의 진득한 맛보다는 역시나 닭육수 같다는 혼돈과 함께 개운하고 깔끔한 육향의 국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골 특유의 고소한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마치 나주곰탕처럼 맑고 개운한 육향이 있다는 점에서 돼지곰탕의 네이밍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싶다는 생각이 들던 맛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또 선물 주머니도 줬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정제된 돼지국밥을 소개한다면 저는 진돼지곰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수함이 있는 돼지곰탕.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식당을 찾아 새 단장을 한 동네 구청에 왔습니다.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제가 애정하는 동네 특 돼지국밥도 있습니다. 이젠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소개할 식당은 제가 언젠가 육회를 먹어보곤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바로 도구담입니다. 여기도 진돼지곰탕과는 마찬가지로 버크셔 K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인 자스마니님께서 이곳의 돼지곰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오리 불고기도 파는 곳입니다. 내어주는 찬들을 보면 역시 그릇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찬들도 돼지국밥의 구석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돼지곰탕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옥동식 돼지곰탕과는 결이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국물에 살짝 갈색빛이 돌고 돼지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한술 떠마셔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돼지곰탕의 맛과는 다릅니다. 깔끔한 닭국물 뉘앙스의 맛이 아닌 구수한 돼지 육향과 함께 끝에 살짝 해양이 감도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사장님께서 돼지곰탕 레시피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셨다던데 그 맛에 확실한 개성이 있기에 돼지곰탕의 맛도 이젠 다양성을 향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시점이었습니다. 깍두기도 맛이 괜찮았고 고기를 들어보니 좀 흐물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접시로 옮긴 다음에 다대기를 살짝 올려서 먹어보니 역시나 식감은 부드럽고 질 좋은 고기를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스마니님과 이곳의 곰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끝맛에 팔각향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엉의 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깍두기를 올려서 먹으니 맛이 좋습니다. 이곳의 돼지곰탕은 구수하고 살짝 기름진 맛이 있기 때문에 완전 깔끔하고 맑은 돼지곰탕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무채를 올려 먹어도 좋고 그냥 밥만 퍼먹어도 괜찮고 그릇째 들고 마셔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집만의 특색이 있는 맛을 좋아하는데 진돼지곰탕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돼지곰탕의 이미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맛과 환경을 선보인다면 동네 도구담은 타코스처럼 개성을 뽐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깍두기와 함께 부들부들한 얇은 고기와 먹는 이 한 입도 같은 돼지곰탕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두 곳 다 돼지 사골이나 뼈를 쓰지 않고 고기와 각종 채소로 육수를 우려냈음에도 이렇게 맛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즐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국물이 돼지고기의 구수한 육향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타입이라 그냥 먹을까 하다가 다대기를 넣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여긴 진돼지곰탕과는 달리 돼지국밥의 다대기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심하게 감칠맛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괜찮다 싶었습니다. 여긴 사장님께서 앞으로 맛을 더 잡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돼지곰탕 두 곳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장통에서 좀 두툼한 고기로 돼지곰탕을 팔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두종쿠는 맛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알려줌.